자, 172번 복수수 Z랑 켤레 복수수 Z 바에 대해서 두 복수수의 차가 2i이고 그 다음에 곱이 17이래. 이때 복수수 Z를 모두 구하라 그랬잖아.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Z를 A 더하기 BI 이런 식으로 한번 더 볼래? 그럼 우리가 켤레 복수수는 Z 바고 이 녀석이 A 마이너스 BI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때 이 두 녀석을 한번 빼봐. 빼면 뭐가 나와? Z-Z 바는 2BI가 나오게 되는데 이 녀석이 2i라는 거잖아. 그쵸? 따라서 여기에서 B의 값이 1이 고정이 되어 버리는 거야. 괜찮니?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B 값을 다 대입할 수 있으니까 A만 모르지? 그럼 이제 Z 바를 구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거 풀 때 이거 저번에 쌤이 수업 시간 때 설명해 준 내용들이 있거든? 이거 그냥 복소수랑 켤레랑 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나오는 거 혹시 기억나요? 이거 두 개를 한번 곱해봐 지금. 곱하면 합차제곱 공식으로 A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 I제곱 나오는데 I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플러스 B제곱으로 바뀐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을 계산을 하게 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1로 써주게 되고 이 녀석이 17이 나와. 따라서 A제곱이 16이니까 A가 뿔마 4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복소수 두 개를 모두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뿔마 4에 플러스 I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켤레 복소수 성질 이거 문제 풀 때 있잖아. 머릿속에 Z는 A 플러스 BI를 써두고 그 다음에 쌤이 가급적 권장하는 거 이제 우리 내신 때 해야 되니까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은 다 외우고 있는 게 좋아요. Z 더하기 Z바는 2A이고 Z 빼기 Z바는 2BI고 그 다음에 제곱해서 더한 거는 이제 켤레 복수수랑 그냥 복수수랑 곱한 값이 나오게 되니까 이런 기본적인 성질들은 외워도 이해를 기반으로 외워야 돼. 넘어갈게요. 네, 여기 다 풀 건데 너네 여기 괜찮니? 풀 때 좀 어땠어? 양심 고백 했어 안 했어? 나 너 불안해. 했는데 네. 뭐 틀렸는지 내가 모르잖아. 어때 거기? 그걸 안 갖고 거기 어때요?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아. 썩 좋진 않아? 왜냐면 지금 여기서 선별해서 받아야 돼. 73번부터 지금 문제가 많단 말이죠. 그쵸? 84번까지 있어. 10문제야. 이 중에서 질문에 해줘야 쌤이 풀어줄 수 있어. 뒤에 거 실력 없은 쌤이 다 풀어줄 거야. 근데 스텝 2는 질문을 받을 겁니다. 질문하세요. 74번이야? 46 467 해볼게. 얘들아 이거 풀어보고 해야 돼. 그쵸? 174번. 자, 저 녀석은 일단 지금 실수화를 해줍시다. 실수화를 할게요. 어우. 실수화를 하게 되면 지금 분모 분자에 여기가 지금 1-i니까 1 플러스 i를 분모 분자에 다 곱해주게 되면 여기가 1 플러스 i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 다음에 여기도 더러워 보이지만 얘들아 x 플러스 yi잖아? 그러면 여기는 이제 켤레수가 x 마이너스 yi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을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2 마이너스 i에다가 x 마이너스 yi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이 녀석이 1 마이너스 i래요. 그쵸?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여기 얘는 되게 이쁘게 정리가 되는 식이야. 저 분모 정리하면 1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1 플러스 1이 돼가지고 2가 나오겠지? 그치? 얘는 2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외워두면 좋다고 그랬어. 얘는 1이랑 i 제곱이랑 더해져서 사라지기 때문에 얘 자체가 2i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약분돼가지고 요 큰 덩어리가 이 녀석이 그냥 i가 되어버리는 거야. 괜찮니? 괜찮아? 얘들아 이거 전개하게 되면
1 더하기 2i 더하기 i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라지는 거야. 그 다음에 뒤에 거 보자. 뒤에 거는 일단 분모가 더럽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쵸? 우리 이것도 봐봐 얘들아. 얘를 z라고 보면 얘는 z바잖아. 봐봐. 우리가 임의로 복소수가 있어. 이 복소수랑 그 켤레수랑 곱했을 때 쌤이 아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나온다고 했었던 거 여기서 기억나요? 지금 이 녀석이 한마디로 여기 분모처럼 와닿으면 좋을 것 같아. 얘가 지금 a에 해당하는 게 x고 b에 해당하는 게 y잖아? 문자만 바뀐 거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켤레수랑 그냥 복소수랑 곱했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왔었잖아. 그거랑 지금 여기 똑같은 거야. 실수화하는 과정이 분모의 켤레수를 곱해주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열심히 전개를 하셔야 돼. 열심히 전개를 해.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실수부터 먼저 쓸게. 2x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쌤이 요 i 쪽끼리 곱해가지고 먼저 쓰라 그랬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곱하게 되면 여기서 yi 제곱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y 이런 식으로 실수 부분을 써주면 좋을 것 같아. 이해되죠? 그 다음에 i끼리 계산할 건데 여기서 마이너스 x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2y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의 i 이런 식으로 써주면 어떨까 싶어요. 괜찮니? 이해돼요? 이 값이 1 마이너스 i라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얘가 되게 더러워 보이지만 얘를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이렇게 쪼개가지고 계산을 각각 해달라는 의미인 거야. 그럼 봐봐. 쌤이 이 i를 요 녀석을 이쪽으로 넘겨봐. 그러면 여기서 얘가 사라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2i가 됐겠죠? 이항시킨 거야 얘들아. 이항시키면 이제 여기서 실수 부분이 뭐였어? x제곱 더하기 y제곱 분의 2x 마이너스 y가 되는데 이 녀석이 1이고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인 x제곱 더하기 y제곱 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이 녀석이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관계식이 세워지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계산만 잘 해주면 되지. 그럼 얘들아 여기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각각 다 넘기든가 혹은 얘네를 나눠가지고 관계식을 찾던가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거든? 근데 천천히 한번 해볼게 얘들아. 여기에서 쌤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은으로 다 모양을 바꿔줄 거야. 그럼 얘는 그냥 넘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여기서는 2x 마이너스 y 이런 식으로만 적어주면 될 것 같아. 괜찮니? 그냥 넘겨준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얘들아 잘 봐. 내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우변으로 곱해서 넘기고 마이너스 2로 나눠주게 되면 여기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분의 x 더하기 2y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괜찮니? 넘기고 나눠준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 있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관계식은 요 2x-y랑 요 녀석이랑 똑같다. 관계식 얻어낼 수 있겠죠? 같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여기서 관계식을 찾아주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저 녀석이 똑같다니까 2x-y가 2분의 x 더하기 2y 이런 식으로 써질 텐데 이게 넘어가면 4x-2y가 x 더하기 2y가 나오니까 정리해주면 3x가 4y입니다 라는 관계식이 나와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였니 이거? 내가 지금 74번 풀고 있었죠? x 빼기 y니까 그냥 결국에는 값을 다 구해야 돼. 값을 다 구하려면 얘를 x는 뭐 3분의 4y 꼴로 고쳐가지고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한 문자에 대한 값을 찾아줘야 돼. 잘 봐봐 얘들아. 쌤이 여기서 이제 x는 3분의 4y로 바꿨어. 그 다음에 얘를 쌤이 여기다가 대입할 거야. 뭐 여기다가 대입해도 돼요. 이 노란 색깔 첫 번째 식에다가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주게 되면 잘 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제 9분의 16 y제곱 더하기 y제곱 이런 식으로 되고 이 녀석이 2x 마이너스 y니까
2x는 3분의 8y 빼기 y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야. 여기다가 대입한 거 얘들아. 이 식에다가 내가 구한 요 x는 3분의 4y라는 관계식을 대입해가지고 지금 y 값 하나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야. 그 x 값이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그럼 여기서 얘를 계산을 해봐. 여기는 9분의 25y 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5y가 나오게 돼. 그죠? 그럼 얘들아 y끼리는 약분해가지고 없애줄 수 있잖아? 왜냐면 y가 0이 아닐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y 는으로 바꿔주면 25분의 9를 양변에 곱해주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다 약분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5분의 3이라는 y 값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녀석을 x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x는 5분의 4가 나올 것 같아요. 3분의 4y니까. 그죠? 분자에 있는 3 사라지고 4가 이렇게 남게 돼서 뭐 구하래? x-y 구하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여기 빼면 정답이 5분의 1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얘들아 흐름을 잘 잡아야 돼. 첫 번째는 일단 저 등식에 나와 있는 거를 다 실수화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좌변식을 정리를 한 단계 거쳤어. 거쳤더니 여기는 이제 i로 간단해지게 되는데 이쪽 식이 좀 더럽게 나왔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실수 부분, 허수 부분 각각 나눠가지고 관계식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었고 여기서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은으로 바꾼 다음에 관계식을 다 정리를 해서 x랑 y 사이의 관계식을 찾은 다음에 이 녀석을 다시 저 노란 색깔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y 값을 찾아주고 x 값도 찾아주게 됐던 거야. 복습 잘해야 돼 얘들아. 선생님이 수업 영상 올려줄 테니까 이 문제가 잘 이해 안 되면 천천히 곱씹어서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76번이었나요? 볼게요. 안녕하세요. 얘들아 너네 찢어져서 앉아야 돼 오늘. 얘들아 지금 개념원리 176쪽 미안해. 몇 쪽이니 여기? 93쪽에 176번 풀 거니까 다들 잘 피세요. 얘들아 176번 볼게. 두 복소수 Z랑 오메가에 대해서 얘들아 저거 오메가라고 읽는 거 알아? 그쵸? 가끔 W라고 읽는 친구 있는데 이거 W 아니야 오메가야. 오메가에 대해서 Z 더하기 오메가가 3 플러스 6i고 그 다음에 켤레 복소수끼리 뺀값을 줬네. 그쵸? 근데 얘들아 켤레 복소수는 너네가 최대한 그냥으로 바꿔주려면 바꿔줘버릇을 해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Z 더하기 오메가가 3 플러스 6i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Z 바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나와 있잖아 얘들아. 여기 잘 봐. 이 녀석이 1 마이너스 4i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켤레를 이렇게 씌워줄 수가 있어요. 양변에 그러니까 뭐 더하건 뭐 어떤 수를 더해도 양변에 똑같이 더하면 똑같아지잖아. 그거랑 마찬가지로 켤레를 씌우면 또 똑같아지거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켤레는 그냥 복소수가 나와.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적용시키면 지금 이 녀석은 각각의 켤레 씌운 거에다가 빼기꼴로 이어지게 되니까 이 녀석이 Z 마이너스 오메가로 바뀌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게 무슨 의미냐면 Z 바바 마이너스 오메가 바바입니다. 이렇게 읽어. 감기 걸렸니? 그래? 패션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관계식을 얘들아 봐봐. 1번, 2번 얻어냈으니까 우리가 Z랑 오메가에 대해서 식을 다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 더하기 2를 하게 되면 이 Z가 뭐가 나오냐면 4 플러스 10i가 나오니까 Z는 2 더하기 5i라는 관계식 하나가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이제 뭐 어디다가 대입해서 그래 뭐 1번에다가 대입하자. 그러면
1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오메가는 3 플러스 6i에서 z를 빼면 되니까 1 더하기 i 이렇게 관계식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다 대입한 거야. 1번에다가 대입한 거야. 그래서 z랑 오메가 다 구했지. 근데 여기서 오메가 바를 구한 다음에 곱하래. 그럼 오메가 바를 구하게 되면 1 마이너스 i니까 1 마이너스 i랑 2 플러스 5i랑 열심히 곱하세요. 그러면 정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2 더하기 5i에다가 1 마이너스 i를 곱하니까 얘들아 이거 쌤이 계산할 때 실수끼리 허수끼리 다 따로 생각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서 2 더하기 5 먼저 써주게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5i에 빼기 2i니까 플러스 3i 이런 식으로 나와서 얘가 7 플러스 3i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 더하기 Q는 10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들아 이거 계산할 때도 이거 막 그 평상시대로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 그치? 이거 한번 먼저 해서 여기가 이제 실수 부분 구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허수 부분 구하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 이거 복습 잘해. 지금부터 습관을 좀 잘 잡아 놓으셔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176번까지 마무리를 지었어요. 숙제했어? 했는데요. 네. 다는 못했어요. 그럼 다 못한 거잖아요. 근데 하긴 했어요. 이따 검사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77번 가볼게요. 얘들아 복수수 Z가 조금 더럽게 나와 있네. 그지? 그 다음에 저 뒤에 조건 보이니? 얘들아 Z 곱하기 Z 바가 0이래. 근데 얘들아 선생님 방금 지웠는데 여기 설명할 때 Z랑 Z 바랑 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실수 부분 제곱에 허수 부분 제곱이잖아. 근데 그거 두 개를 더한 게 0이래. 그러면 실수 부분도 0이었고 허수 부분도 0이었다는 소리야. 이 말이 이해가 되니? 이 문제는 그냥 그 논리를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Z가 A 더하기 BI였을 때 우리가 Z 바가 A 마이너스 BI니까 이거 두 개 곱하게 되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나오잖아? 근데 이 녀석이 0이라는 거는 A랑 B가 둘 다 0이어야만 한다라는 논리인 거야, 얘들아.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쌤이 관계식을 다 외워두라고 했던 거야.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냐? 지금 Z가 상당히 더럽게 나와 있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저 Z를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에 잘 정리를 해가지고 나타내보자. 자, 얘들아 실수 부분만 먼저 찾아내서 적어볼게. 앞에 1 플러스 ix에서 x가 실수 부분으로 들어갈 것 같지 않니? 그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i랑 y랑 곱해져 있으니까 y도 여기 실수 부분에 하나 들어가겠다. 전개를 이렇게 했을 때의 상황을 쌤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뒤쪽에는 마이너스 3만 실수니까 이런 식으로 따로 빼어내서 적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는 방식이 힘들면 얘들아 그냥 전개를 해. 근데 전개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서 이렇게 푸는 거야. 그 다음에 뒤쪽에 ix니까 x 하나가 허수 부분에 들어가고 그다음 마이너스 yi가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y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플러스 5i가 뒤에 있으니까 여기 허수 부분에 플러스 5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다 되시죠? 그럼 얘들아 실수 부분도 0이고 허수 부분도 0이래. 그럼 x 플러스 y가 3이 나와야 되겠고 x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되지 않겠니? 그치?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싹 다 0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 두 개 연립을 했을 때 이 값이 나오려면 x 값은 더하고 나누기 하면 마이너스 1이고 y 값은 4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괜찮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얘 제곱해서 더하면 정답은 1 더하기 16이니까 17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얘들아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제곱해서 이제 0 나오는 거 잘 파악을 해둬야 돼. 178번도 질문일까요?
갈게요. 풀기 싫게 생겼네요. 너무 풀기가 싫게 생겼어. 생전개, 생대입. 생대입을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식변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근데 이렇게 풀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대입해서 풀게. 178번 볼게요. 얘는 지금 Z가 A 플러스 2i라고 나와 있고, 얘들아 문제를 잘 봐야 돼. 문제에서 지금 실수 A에 대해 라고 나와 있지. 저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게 없으면 지금 여기 있는 A를 멋대로 실수 부분이라고 해석하면 틀려. 왜냐면 얘들아 막 우리 문제 풀 때 실수 조건 안 붙으면 이 녀석이 복수수일 수도 있으니까 막 안 됐었던 거 기억나? 그런 것처럼 내신에서 페이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건도 잘 봐줘야 돼. 그래서 실수 A에 대해서 복소수가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 녀석은 실수 부분이 A고 허수 부분이 2i다, 이런 식으로 확정을 지어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들아 Z반은 4i분의 Z제곱이래. 그러면 쌤은 그냥 쓸게. Z바가 여기서 지금 A-2i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4i가 넘어가면 좌변이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괜찮지? 그 다음에 얘들아 Z제곱을 구할게. Z제곱은 어떻게 구하냐면 실수 부분을 따로 구하고,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4ai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될 것 같아. Z를 제곱한 거야. 정말 순수하게. 이런 식으로 했더니 얘들아 잘 봐. 잘 봐. 여기서 좌변이 조금 정리가 될 거 아니야? 이 녀석이 8 플러스 4ai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보이니? 마이너스 2i랑 4i랑 곱하면 마이너스 8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8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됐으니까 얘들아 여기서 이제 실수 부분끼리 비교하고 허수 부분끼리 비교를 하는 건데, 지금 허수 부분은 똑같죠?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실수 부분끼리 똑같으면 되니까 8은 a제곱 마이너스 4가 나오기 때문에 a제곱 값은 12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 구하라고 한 게 a제곱이니까 그냥 12로 마무리를 할게. 여기서는 용기를 내서 그냥 대입을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 쌤이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닥 좋은 것 같지 않아. 왜냐면 근데 이것도 있잖아 얘들아. 너네가 한 복소수를 한 3번, 4번이지 내신 기간 때 열심히 하잖아? 그럼 저 모양이 보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거 정리하게 되면 2루트 3이 나오거든, A 값이? 그럼 우리가 나중에 막 이런 거를 막 거듭 제곱하거나 혹은 여기 i야? 이런 거를 막 거듭 제곱하고 이런 문제들을 많이 다루게 돼. 그래서 저거를 보자마자 2루트 3이라고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플러스 2루트 3이든 마이너스 2루트 3이든 상관없이 그냥 제곱을 하니까 12로 찍을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풀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은 대입을 해서 푸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저거 막 센 C스텝 같은데 되게 복잡한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 자, 그 다음에 실력업. 실력업은 다 풀어야겠죠. 다 열심히 풀게요. 푸는 사람도 잘 들어보시고, 문제 풀어줄 게 많을 것 같아서 조금 빨리 풀 거니까 집중을 잘 해주셔야 돼. 자 얘들아, 복소수에 대해서 Z제곱이 실수가 되고 싶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복소수를 제곱했을 때 실수가 나오게 되는 녀석은 복습했어야 돼. Z 자체가 일단 실수만 있거나 혹은 순호수여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제곱했을 때 절대로 실수가 나올 수가 없어. 허수 부분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점에 맞춰서 지금 저 Z를 정리를 해보면 Z 값은 지금 실수 부분, 허수 부분 같이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써볼게.
몇 i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앞에는 2a가 있고 뒤쪽에 마이너스 1 하나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2가 허수 부분으로 들어가겠네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하는 거야. 첫 번째 2a 마이너스 1이 0일 때, 즉 순허수일 때죠. 이거 순허수일 때야. 이때는 a가 2분의 1이 나오게 되겠지. 그리고 이 녀석이 사라지고 뭐 여기는 안 사라지니까 순허수였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요 a 플러스 2가 0일 때, 허수 부분이 0이니까 z 자체가 실수일 때입니다. 그러면 실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a 값이 마이너스 2인 거를 체크해주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뭐 구하래? a 값을 곱 구하라 그랬으니까 두 녀석 곱해주게 되면 정답은 마이너스 1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겠죠. 얘들아 이거 꼭 잘 기억해야 돼. z 제곱이 실수면 z가 실수이거나 순허수이다. 이 녀석을 잘 짚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180번 맞은 사람. 맞은 사람이 없어?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하는 거냐 아니면 다 틀린 거야? 180번 다 틀렸어? 이럴 수가. 자 얘들아 z제곱이 마이너스 16이래. 그러면 우리가 z가 뿔마 4i였다는 거야. 우리가 어떤 복소수를 제곱했을 때 음의 실수가 나왔다면 순허수를 제곱했을 때밖에 없거든? 자 마이너스 16이 나왔다는 거는 순허수를 제곱한 거야. 순허수의 제곱이 항상 음의 실수 값이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16을 보고 우리가 z는 뿔마 4i라는 결과값을 도출을 시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나 너무 어렵다, 나 해석이 어려워 하면 여기서 그냥 너네가 2차 방정식 풀듯이 여기서 z값이 뿔마 루트 마이너스 16 이렇게 구해놓고 생각을 해봐. 이 녀석은 일단 4랑 연관이 있을 텐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i를 빼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용기를 내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풀어서 직접적으로 구하거나 아니면 방금처럼 이제 복소수를 제곱했더니 음의 실수가 나오면 순허수를 제곱했다라는 거를 파악을 해서 바로 뿔마 4i를 쓰거나. 이거는 뭐 학생마다 풀이의 차이가 있겠죠. 무튼 쌤은 2번 방식을 먼저 떠올리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이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어.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지금 z를 실수 부분 더하기 허수 부분으로 쪼개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실수 부분부터 구할 거야. 자 a랑 3이랑 곱해져서 3a가 실수 부분으로 들어갈 거고 마이너스 b랑 1이랑 곱해진 게 또 실수 부분으로 들어갈 거야. 문제를 보면서 같이 따라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a가 허수 부분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도 허수 부분으로 들어가겠지. 그래서 우리가 순허수가 돼야 되니까 이 녀석이 0이어야 되고요. 이 녀석이 뿔마 4를 만족을 시켜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관계식이 하나가 나와. b 값이 3a래. 그럼 얘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야. 여기서는 봐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뿔마 4가 나왔는데 3a를 b 자리에다가 대입하면 마이너스 4a가 뿔마 4니까 a가 맞뿔 1이거든요. 이거는 뭐 복부호 동승인가? 뭐 이런 용어 있잖아. 저 잘 몰라요. 그냥 뿔만은 그냥 맞뿔로 그냥 바꿔줘. 이런 식으로 써주고 그 다음에 b 자리에다가 3a를 대입하게 되면 b가 맞뿔 3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올 거야. b가 3a니까 a가 마이너스일 땐 b도 마이너스, 그 다음에 a가 플러스일 때는 b도 플러스가 나온다는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차피 부호는 상관없죠. 왜냐하면 제곱해서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제곱하면 1 나오고 여기서 제곱하면 9가 나오니까 이 두 녀석을 더해주면 10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지금 복소수의 특징 묻고 있지. 우리가 복소수를 뭐 제곱했을 때 뭐 음의 실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켤레수를 뭐 원래 복소수랑 곱했을 때
또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를 계속 확인을 하면서 가야 돼. 그 다음에 181번 맞은 사람? 맞은 사람 없나요? 얘들아 181번 같은 경우는 일단 마이너스 3 플러스 2i에서 마이너스 3을 좌변으로 넘겨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3이 2i라는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쌤이 양변 제곱 이런 거 해보라 그랬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내가 저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4를 넘겨주면 이런 관계식이 하나가 탄생하게 됩니다. 얘들아 여기까지 적었고 쌤이 지금 문제를 봤거든? 근데 13이 좀 눈에 띄어. 그치? 맞지? 문제 구하라고 하는 값에 x분의 13이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여기에 양변에다가 다 x분의 1을 곱해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래? 이 발상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문제에서 뭐 구하라는 값에 x분의 13이 뜬금없이 껴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구한 요 상수항이랑 연관이 있겠다 싶어서 이제 양변에 다 x로 나눠주게 된 거야. x로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관계식이 나오냐면 6x에 더하기 x분의 13이 0이 나와요. 얘들아 문제를 잘 봐.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을 더한 게 0이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된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값이 뭘로 바뀐 거냐면 첫 번째 항인 x 4제곱이랑 세 번째 항인 8x제곱을 더한 값을 구해달라고 하는 문제로 바뀐 거야. 괜찮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는 정보가 또 있죠. 이 x로 나누기 전에 x 4제곱 더하기 6x제곱 플러스 13은 0이었잖아.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떤 값이 되냐면 잘 봐. 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값 자체가 그냥 마이너스 13이 되니까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값이 또 줄어들어. 차수가 2x제곱 마이너스 13을 구하라고 하는 거야. 얘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x제곱 값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냥 x제곱 값이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2x제곱은 마이너스 6 플러스 4i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마이너스 13만 따로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19 더하기 4i 이렇게 식의 값을 구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정답일 겁니다. 우리가 딱 정답이 뭐 이쁘게 나오진 않지만 정답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얘들아 잘 봐야 돼.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를 보고 쌤이 식변형을 한 거거든. 근데 우선적으로 얘들아 저기 x제곱이 마이너스 3 플러스 2i로 나와 있잖아. 저 식에서 제곱을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봐봐. 쌤이 여기 2i만 우변에 남겨둔 이유가 뭐일 것 같아 얘들아? 그쵸? 여기서 우변을 쌤이 순허수로만 바꿔준 이유는 뭐냐면 순허수는 제곱하면 실수가 된다라는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변에 2i만 남겨둔 거야. 그리고 이제 제곱하는 순간 어때? 허수가 안 생겼지. 그치? 이제 허수가 붙은 쪽이 없기 때문에 다 실수로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갈 때 식 조작에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푸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막 x제곱은 마이너스 3 플러스 2i 나와 있다 그래가지고 저식을 막 제곱하거나 뭐 막 양변에 x를 곱한다던가 막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이 나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꾸는 테크닉은 복소수의 성질을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잘 점검을 해주세요. 자 그럼 182번 볼게. 182번 맞춘 사람 있나요? 너 안 풀었지? 아니 풀었는데 응. 틀린 거를 원래 표시하는데 표시를 안 했어? 풀었어 안 풀었어? 숙제 안 돼 있네. 그쵸? 안 푼 거야 못 푼 거야? 못 풀었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얘들아 문제 한번 읽어보고 있으면 쌤 분필 한 번만 갈게요.
두 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랑 켤레랑 곱했는데 싹 다 실수가 나왔지, 그치? 저게 뭘 의미하는 걸까? 풀이 방법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 문제예요. 혹시 시도해본 사람 어떻게 시도했는지 쌤한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제 풀 때? 그래도 시도를 안 해봤을 것 같진 않은데. 시도해본 사람? 너무 쌤만 풀면 재미가 없잖아. 듣는 사람도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풀어봤어? 합차 공식 이용해서 풀어보려고 했어? 그러니까 각각 혹시라도 이 문제 풀 때 얘들아 이러면 안 돼. 내가 숙제할 때 내가 딱 얘기할 거야. 쌤이 답지랑 이런 거를 다 주는 이유는 뭐냐면 너네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최대한 극복하고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너네한테 다 숙제를 맡기는 거야,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내가 너네가 공부를 정말 자율적으로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식으로 숙제를 내주는 거거든. 근데 혹시라도 미안해 얘들아. 이거 어제부터 말썽이네. 혹시라도 만약에 그냥 뭐 어차피 가면 선생님이 다 풀어주겠지 이런 마인드로 문제를 하나도 고민 안 해보고 오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뭐 어렵겠지. 근데 어려우니까 학원 다니는 거잖아. 그죠? 막 딱 봐도 아 나 몰라 나 더럽게 생겼어 하고 막 별표 치고 오고 그러지는 말아달라는 얘기인 거야. 최소한. 왜냐면 그렇게 하면 성적이 안 올라요. 내가 지금 여기 앞에서 이거 어려운 거 뭐 풀어주면 뭐 그때서야 이해 가겠지. 근데 또 복습도 안 하면 일단 너네께 되지를 않고 내가 지금 여기 실력업을 다 풀어주긴 하잖아?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행위는 아니야. 왜냐면 너네가 이 문제를 최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고 와서 쌤한테 물어봐야 너네가 이제 아 내가 이 부분을 생각을 못해서 문제를 못 풀었구나 이렇게 자가진단이 되는 건데 내가 지금 아무 시도도 안 해봤고 이 문제를 봤을 때 아무 생각이 안 들어?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지. 왜냐면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 얘를 발상적인 거를 떠올리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문제 풀 때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은 반성해야 돼. 일단 뭐라도 해야 되냐면 최소한 막 내가 알파랑 베타라는 복소수가 나왔는데 얘네를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적고 접근을 해본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것마저 안 해봤으면 그냥 너네는 공부를 안 하는 거야. 분명히 이거를 시도를 안 해본 애들이 대부분일 거라서 쌤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겉모습에 쫄지 말라고. 야, 저게 뭐가 어려워? 암산도 돼요. 나중에. 쌤 제자들 공부 열심히 한 제자들은 저거 다 암산으로 풀어. 그게 걔가 똑똑해서 푸는 게 아니야. 그냥 이 구조가 눈에 보이고 잡히면 이제 성질들을 잘 이용하고 그러면 다 풀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시도를 안 하잖아. 어차피 내가 풀어줄 거니까. 그냥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너네가 여기 와서 뭐라도 배워가려면 뭐 나야 어려운 문제 풀고 그러면 뭐 그냥 나야 그냥 푸는 사람이니까 그냥 늘 하던 거니까 그냥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너네가 이거를 너네가 결국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냥 내가 풀어봤자 뭐해? 나는 틀려도 돼요. 아 틀리면 안 되지. 나는 이제 업자니까 업자는 틀리면 안 되지. 근데 너네가 맞춰야지. 나는 가끔가다 틀려도 너네가 그렇게 뭘 안 하잖아. 근데 너네가 시험장에서 맞추려면 이런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을 해보고 어떻게 풀지 계속 고민하고 그러고 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물론 방학이라 좀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너네 제일 걱정되는 거 이제 곧 겨울방학 시작하잖아 얘들아. 이때 진짜 공부 열심히 해라 얘들아. 두 번 다시 없을 마지막 겨울방학 같은 기회야. 지금 이때 최대한 수학 공부든 혹은 만약에 본인이 나 수학 솔직히 막 그렇게 전공 살려서 뭔가 안 갈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다른 거라도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 돼. 내가 수학 선생님이니까 당연히 수학을 강조할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그냥 공부를 통해서 그냥 뭐 적당히 그냥 대학 가고 일단 그럴래요 하는 사람은 무조건 수학 열심히 해야 돼.
일단 수학이 그냥 1순위야 1순위. 내가 수학 선생님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입시에서 수학이 지금 제일 중요해서 그래. 그러려면 수학을 잘해줘야 되잖아. 그 수학을 잘해주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내가 너네 막 그냥 뭐 어려운 거 뚝딱뚝딱 풀고 지금 그걸 바라는 게 아니거든? 틀려도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근데 틀릴 때도 그 노력을 해보고 틀려야 돼. 이 문제 딱 보고 엑 들어가고 엑 이러고 안 풀래 하면 그냥 평생 실력이 안 늘어요. 그냥 평생 4등급 맞는. 너네는 이제 9등 뭐 5등급제니까 그냥 2등급 이상은 못 맞아요. 그렇게 하면. 수학 좋아하고 잘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이 관계식을 보고 아주 더럽다고 느낄 수 있어. 그죠? 근데 우리가 따로따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그럼 알파 곱하기 알파 베타가 2 관계식 하나 나오고 베타 봐도 2 이런 식으로 하나가 나오겠지. 여기까지 일단 생각을 해야지. 막 나 여기서 막 놀래 막 이러면 이제 쉽지 않아지는 거야. 그죠? 이게 제일 편해. 왜냐면 문자랑 상수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쪼개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람마다 풀이가 다른 거야. 여기까지 시도한 다음에 내가 아까 여기 썼다 지운 알파를 a 플러스 bi로 두고 베타를 c 플러스 di라는 복소수로 각각 둔 다음에 열심히 대입해가지고 저 뒤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2i인 것까지 이용해가지고 풀면 풀려요. 안 풀어봤잖아. 야, 그게 열받는 거야. 아니 그렇게라도 풀어야지. 나는 그렇게 안 풀 거야. 너네가 집에 가서 뭘 시도를 해봐야 되냐면 알파를 a 플러스 bi로 두고 그 다음에 베타를 c 플러스 di로 둔 다음에 여기에 각각의 식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a, b 사이에 관계식 하나 나오고 여기 사이 관계식 하나 나오고 뭐 쉽잖아. 여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잖아. 이것도 내가 외우라고 했어. 그쵸? 그냥 복소수랑 켤레수 곱하게 되면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제곱해서 더한 거 나온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여기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c제곱 더하기 d제곱도 2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저 알파 더하기 베타가 2i라는 걸 통해서 이거 두 개 더했을 때 a 더하기 c는 실수 부분 0이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di는 b 플러스 d는 여기서 2 이런 식으로 관계식 구해가지고 풀면 안 풀리겠냐고. 무조건 풀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c는 마이너스 a고요. d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잖아. 얘를 각각 여기에다가 대입합니다. c제곱 더하기 d제곱 자리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얘랑 얘를 대입해가지고 풀면 a제곱이랑 b제곱 관계식이 하나 더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이 구해놨던 거랑 연립하게 되면 b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지. 그럼 이제 a 값도 자연스럽게 구해지면 c랑 d도 다 구해지겠지. 이렇게 해봐야 된다고. 안 해봤죠? 하세요. 얘들아 여기 용기를 가져. 아니 내가 진짜 얘들아 이거 두는 게 어려우면 안 돼. 그죠? 습관이 안 들어져 있을 수는 있어. 근데 처음 배우는 거 아니고 그냥 내가 봤을 때 저거는 그냥 노력의 영역이야. 저걸 어떻게 생각해요? 쌤 천재예요. 이러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당연히 뭐 저거 생각한다고 천재니?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풀어도 정답 나와 얘들아. 이렇게 꼭 풀어. 쌤은 어떻게 풀 거냐면 여기서 잘 봐. 알파 더하기 베타가 2i라는 관계식이 하나 나와 있네. 그죠? 그러면 내가 저 녀석을 활용하기 위해서 알파를 알파 바 분의 2 그 다음에 베타를 베타 바 분의 2 이런 식으로 일단 변형을 각각 해줄게. 보이니? 얘들아? 그 다음에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할 거야. 여기에서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를 직접적으로 쓰면 요거 대입해가지고 각각 써볼게. 알파 바분의 2 더하기 베타 바분의 2가 뭐래? 2i요. 이거 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얘들아 봐봐. 쌤 이거 통분할 거야. 알파 바 곱하기 베타 바분의 그 다음에 2에 알파 바 더하기 베타 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이게 2i래. 이렇게 됐을 때 얘들아 잘 봐봐.
알파 바 더하기 베타 바는요, 우리가 문제에서 나온 이 식 있잖아? 이렇게 구할 수 있지. 다 켤레를 씌운 거야, 얘들아. 그쵸? 딱 이렇게 켤레를 씌운 거야. 이렇게 씌우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관계식이 나오냐면, 여기에서 알파 바, 베타 바 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4i가 2i, 이런 식의 관계식이 하나 나오게 되겠죠. 괜찮니? 그럼 뭐야? 알파바, 베타바를 넘겨주고 2i로 나눠주게 되면, 그러면 2i분의 마이너스 4i가 알파바, 베타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마이너스 2예요, 선생님. 얘들아, 켤레를 씌워. 정답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바바는 내가 그냥으로 나온다 그랬지. 그 다음에 실수 부분에다가 켤레 씌워도 그냥 마이너스 2일 거야. 그래서 정답 마이너스 2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 이거 미지수 안 두고 풀어본 거거든? 근데 얘들아, 미지수로 두고 풀어도 나와. 그냥 다 배워가세요. 알겠죠? 내가 풀이 두 가지로 알려준 거니까 당연히 지금 첫 번째 그게 더 편할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첫 번째 걸로 알려주는 건데, 두 번째 거는 어떻게 보면 좀 해설지 스타일일 수 있어. 쌤이 이거를 뭐 해설을 안 봐가지고 지금 뭐가 해설지가 풀었는지 모르겠거든? 근데 어쨌든 두 개로 쌤이 풀어준 거니까 본인이 취향에 맞게끔 풀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단 처음에는 1번으로 공부하지만 결국에는 2번처럼 풀려고 시도를 다 해야 돼, 얘들아. 넘어가시고 83번 4번. 자, 83번 풀어보자, 얘들아. 자, 183번 복소수 Z랑 저거 할 차례 맞죠? 그죠? Z 바분의 Z 더하기 2Z 바가 진짜 좀 더럽다. 여기도 잘 봐, 얘들아. 계속 똑같은 문제야. Z를 A 플러스 BI로 한번 뒀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얘들아, 쌤이 아까 Z 곱하기 Z 바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나오는 거는 외우라 그랬어. 그쵸? 그치? 외우라고 했어. 그럼 얘들아, 봐봐. 내가 저 더러운 식을 조금 이쁘게 한번 바꿔볼게. 이 Z 바는 3 플러스 2i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Z 바가 넘어갔어. 근데 결국 저거 실수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냥. 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얘는 숫자가 곱해진 거고, 요 녀석을 내가 잘 정리해서 실수 부분끼리 똑같고 허수 부분끼리 똑같고로 문제를 풀 거거든? 좀 어려워. 아까 우리 그 어떤 문제 풀 때 그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막 다 정리해가지고 풀었었던 문제 있지? 우리 아까 문제 풀었던 것 중에 그거랑 똑같이 모양이 나올 것 같아. 우선 내가 요 식을 잘 한번 바꿔볼게. 잘 보세요. 얘는 a 더하기 bi에다가 그 다음에 2 곱하기 a 마이너스 bi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식을 정리하면 3a 마이너스 bi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야. 이게 좌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게 우변에서 실수 부분이 3에다가 얘 곱한 거고 허수 부분은 2에다가 얘를 곱한 거야. 보여요? 자, 잘 봐. 얘를 내가 좀 더 이쁘게 쓰면 이게 실수 부분이고 허수 부분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이거 내가 좀 이렇게 전개를 해준 거야. 얘는 뭉태기로 본 거야. 어차피 혹시 보이니 거기? 잘 안 보여? 너무 힘드네요. 그럼 봐봐. 3a가 요 녀석이랑 똑같고 마이너스 b가 요 녀석이랑 똑같고를 이용하고 싶은 거야. 보이죠? 그러면 3a가 3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었으니까 이렇게 관계식이 하나 나올 거고 3으로 나눠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는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잘 봐 얘들아. 또 똑같아. 또 모양이 똑같잖아. 대입하세요. 이 녀석이 A네 그냥. 그지? 이 녀석이 A니까 마이너스 B가 2A라는 관계식이 하나 나온 거야.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A라는 관계식으로 우리가 바꿔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렇게 바꿔서 뭘 할 거냐면 쌤이 첫 번째에다가 넣을 거예요. 자, 여기다가 넣었어. 그러면 A는요. A 제곱에다가 B 제곱을 곱하니까 4A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지? 보여요? 그러면 5A 제곱이 A니까 A가 5분의 1이겠네. 그쵸? A는 0이 아닐 테니까 A가 5분의 1로 구해주면 되고 이 녀석을 B에다가 대입하면 B의 값은 마이너스 5분의 2로 구해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A랑 B를 다 구할 수 있었어요. 얘들아 여기 이거 관계식 B는 2A 나온 거 잘 봐야 돼. 너무 좁다. 그래서 뭐 구하래? 복소도 Z 구하라 그랬으니까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2i로 정답을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얘들아 그냥 여기 요거 구하래. 그러니까 A 값이 5분의 1이 나왔고 B는 마이너스 5분의 2가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수 열심히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184번 볼게. 184번 문제 읽어볼게요. Z1이랑 Z2를 각각 A 플러스 BI랑 C 플러스 DI로 구체적으로 줬지, 그치? 그럼 얘들아 해보라는 거야, 그죠? 자, Z1 곱하기 Z1의 켤레복소수가 또 10이라고 나와 있지? 얘는 우리가 Z의 실수 부분의 제곱과 허수 부분의 제곱의 합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조건을 보고 잘 봐. Z1 바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겠지. 근데 이게 10이라고 그랬으니까 기억은 참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1번은 이제 자연스럽게 돼야 돼. 기억은. 그 다음에 Z1이랑 Z바를 더했을 때 3, 2면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우리가 관계식을 이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얘들아. Z2바를 구해보자. Z2바는 C-DI 이런 식으로 나오겠는데? 그렇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Z를 더해주게 되면 따라서 A 플러스 C가 실수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DI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단 말이지. 여기다가 Z1을 더해주게 되면 이해되시죠?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따로따로 이렇게 더해주면 되니까. 근데 이 녀석이 3이래 얘들아. 그럼 3 플러스 0i 이런 식으로 있었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관계식은 A 플러스 C가 3이고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D가 0입니다를 알 수가 있으니까 C 플러스 D의 값을 구해달라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C 플러스 D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관계식에다가 넣어야 돼. 근데 얘들아 문제를 한번 잘 볼래? A, B, C, D는 뭐라고 나와 있어? 자연수죠. 얘들아 A, B, C, D가 모두 자연수여야 돼. 그러면 우리가 요 식을 한번 바라보면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이 10이 나오려면 모제곱 더하기 모제곱을 했을 것 같아? 찍어봐. 너네가 아는 자연수 작은 거. 그치? 얘가 1이고 3이거나 혹은 3이고 1이거나 하면 참 좋을 것 같지 않니? 이거 이해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가 있냐면 내가 A, B라고 쓰면 이 녀석을 1,3이거나 3,1 이런 식의 두 개의 값으로 나타낼 수 있어. 납득이 되시죠? 되죠? 얘들아 3,1일 때는 사고가 납니다. 어떤 사고가 나냐면 자 A 플러스 C가 3이어야 된대. 근데 C도 자연수거든? 그러니까 C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일 거 아니야. 근데 A가 3이 되어버리면 C가 0이 나오죠. 조건의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탈락이야. 탈락. 이 녀석은 탈락이야. 그래서 우리가 A, B의 값은 각각 1, 3인 거를 확정을 지을 수가 있어.
뭐 때문에? 요 조건 때문에. 이해되지? 그래서 우리가 A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C의 값은 2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에다가 3을 대입하면 D의 값도 3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C 플러스 D는 5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이 참이에요. 괜찮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D급 풀기 얘들아. 조금 더러워. 조금 더러운데 얘들아. 자, 저 Z1 더하기 Z2가 앞에 있고 저 뒤에 곱해진 녀석은 그 두 녀석의 합의 켤레 복소수지. 그지? 그러니까 저 녀석도 있잖아. 결국엔 우리가 Z1 더하기 Z2를 나타내면 잘 봐볼래? 얘는 A 플러스 C라는 실수 부분 하나랑 B 플러스 DI 이런 식으로 여기 허수 쪽을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그리고 이 녀석의 켤레를 때린 다음에 두 녀석을 곱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켤레 복소수랑 원래 복소수의 곱은요. 실수 부분의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더하기 이 녀석이 41입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괜찮죠? 얘들아 잘 봐. 잘 봐. 겁나 중요해 지금부터. 자, 우리가 A, B, C, D가 모두 자연수였지. 그러면 A 플러스 C도 당연히 자연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D도 당연히 자연수여야 돼. 그러면 자연수의 제곱 더하기 자연수의 제곱이 41이 나오려면 뭐랑 뭐 제곱 해가지고 더한 게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 이 41이라는 값이 나오려면 뭐의 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일 것 같아? 생각나요? 다 생각해봐. 생각할 시간 줄게. 두 개의 자연수를 각각 제곱해서 더했을 때 41이 나와야 돼. 16이랑 25를 더하면 41이 나오는 거 보이니?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녀석이 4고 이 녀석이 5거나 혹은 이 녀석이 5고 이 녀석이 4이거나를 케이스를 나눠서 구해줘야 돼요. 괜찮지? 괜찮아. 그리고 여기서 얘들아 잘 봐. 문제 조금 어려워. 이때 문제에서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Z2랑 Z2 바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어. 잘 들어야 돼. 어려워. 자, 이 녀석의 값은 우리가 또 그냥 복소수랑 켤레 복소수의 곱이니까 Z2의 입장에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각각의 제곱의 합이니까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최대가 돼야 돼. 그치? 요거 이해되니? 그러려면 C랑 D가 커야 되겠지. A랑 B는 작고. 요런 느낌 이해되니 얘들아? 근데 봐봐.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일단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0인 것까지는 알기 때문에 A, B의 순서상이 1,3 또는 3,1이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 니은 조건을 들먹이면 안 돼. 우리가 니은을 풀 때 그 A 플러스 C가 3이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걸렀거든? 근데 이게 안 걸러질 수 있어. D급 문제를 풀 땐. 이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잘 고려를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내가 여기서 A 플러스 C가 4이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D가 5일 때 그 다음에 또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 플러스 C가 5이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D가 4일 때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각각 C랑 D의 값을 다 구해줘야 돼. 조금 어렵지. 잘 봐. A, B는요 1,3 또는 3,1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제 뭘 해야 되냐면 A, B 입장에서 이 녀석이 1,3일 때 한 번, 그 다음에 3,1일 때 한 번으로 우리가 여기서 C랑 D의 값을 싹 다 구해줄 필요가 있어요. 어려워 얘들아. 잘 봐. 내가 지금 A, B가 1,3일 때부터 해볼게. 1,3일 때부터 하면 여기에서 C의 값은 3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이제 B에다가 3 대입하면 D의 값은 2가 나오겠지? 그치? 괜찮아?
지금 잘 봐야 돼 얘들아. A가 1이고 B가 3일 때니까 여기다가 1, 3을 대입해가지고 C랑 D를 찾아주고 있는 거야.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A가 3이고 B가 1일 때는 여기선 C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D가 4가 나와요. 괜찮니? 이해돼? 집중해야 돼. 여기까지 해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C의 값을 구하면요. A가 1이기 때문에 C가 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D의 값은 1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C의 값은 A가 3이기 때문에 C의 값이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D의 값이 1이기 때문에 B의 값이 1이기 때문에 D의 값은 3이 나와. 자 얘들아 이때 구하라고 하는 게 C제곱 더하기 D제곱 값의 최대잖아. 그럼 우리가 저 C제곱 더하기 D제곱 값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여기에서 제곱을 해서 더해봐. 여기 17 나오고 여기가 저기가 13이 나오고 여기가 17 나오는 거 보이지? 그 다음에 여기도 17 여기도 13이니까 뭐 꼴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17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C제곱 더하기 D제곱의 최대값을 구해낼 수 있었어요. 어려워 얘들아. 이게 모의고사 기출에서 객관식에서 한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로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거를 맞추면 80점대가 돼서 여러분들이 1등급을 맞아요. 정확히는 1컷이 돼. 그러니까 1컷을 결정짓는 문제였어요. 어려워. 어려운 문제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기억 문제 풀 때 논리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각각의 제곱의 합이 10이니까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A, B, C, D가 자연수인 조건을 이용해서 A, B가 1,3이나 3,1이 나온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어. 근데 우리가 니은 문제에서는 이제 Z1 더하기 Z2 바가 3이라는 조건 때문에 요 실수 부분이 3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요 녀석이 탈락하게 되는 경우의 수가 생겼지만 디귿을 풀 때는 니은을 바탕으로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걸 리셋시키고 A, B가 1,3일 때랑 3,1일 때로 나눠가지고 풀었어야 돼. 근데 얘들아 이 문제는 저 니은 조건을 그냥 그대로 갖고 가도 사실 정답은 나온다 얘들아. 왜 그러냐면 A, B가 1,3일 때도 여기에 17이 튀어나와 주거든. 근데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왜냐면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운이 좋아서 그냥 여기서 정답이 똑같게 나온 거지. 다른 문제일 때는 이게 정답이 똑같이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운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고려를 해서 논리적으로 풀어줘야 된다. 어렵지? 좋아요. 넘어갈게요. I의 거듭제곱. 여기도 연습 문제 쪽 질문 받아볼게 얘들아. 질문하세요. 여기는 그래도 다행히 문제가 조금 적죠? 그쵸? 여기까지 하고 쉴 거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여러분들. 자, 뒤쪽 100쪽부터 질문을 해주세요. 양심적으로 안 풀었으면 질문하지 마세요. 풀어보고 질문해. 질문하세요. 없으면 스텝 2로 넘어갈게요. 있으면 질문하시고. 다들 202번 이런 거 괜찮아? 안 괜찮죠? 왜 질문 안 하세요? 202번 같은 거는 잘해야 돼. 우리가 얘는 계속 나와. 언제까지? 고3까지.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개념을 잘 잡아놔야 돼. 그 가끔 이제 고2, 고3 때 공부를 시작한 애들이 수학을 잘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 가끔 있어. 가뭄에 콩나듯이 있는데 그런 애들이 이런 거에서 좀 암살당해 얘들아. 고1 때 공부를 안 해서 저 조건 자체를 모르니까 아예 조건을 못 쓰더라고. 쌤이 그런 친구를 봤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 막 미적분 문제 어려운 거는 막 발상을 해서 푸는데 막 고1 때 거나 특히 중학교 도형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아예 힘을 못 쓰더라고. 닮음 이런 걸 못 보니까. 막 너네는 그래도 기억 잘할 거 아니야. 막 내각의 이등분선 이런 공식 있지. 다
까먹으면 안 돼, 얘들아. 진짜 이거 계속 나와. 너네가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하라는 과목도 있고, 그 다음에 미적분 당연히 원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대수도 있잖아, 얘들아. 일단 대수랑 미적분 원은 필수잖아, 그치? 거기에 내각의 이등분선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얘들아. 중학교 때 배운 도형 공식들 있잖아. 그냥 기하에서는 그냥 밥 먹듯이 나오고요. 근데 기하를 뭐 선택할 애들이 적다 하더라도 여기서 대수랑 미적 원에도 주구장창 나오니까 중학교 도형 까먹지 마시고. 이 문제 풀어볼게요, 얘들아. 자, 루트 A랑 루트 B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루트 AB가 나왔잖아. 이 조건은요, A도 음수고 B도 음수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어떻게 유도했었냐면, 얘들아, 복습시켜주는 거지. 잘 들어. A가 음수이기 때문에 양수로 이런 식으로 바꿔준 거야. 마찬가지로 B도 음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지. 그럼 이제 마이너스 A가 양수고 마이너스 B도 양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루트끼리 합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뒤쪽에는 i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를 식변형을 하게 되면 i 제곱은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곱해져서 ab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와 같은 관계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복습 꼭 잘 해야 돼. 그쵸? 까먹으면 안 돼. 다 유도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루트 b분의 루트 c가 마이너스 루트 b분의 c가 됐잖아? 그죠? 이때는 b가 음수고 c가 양수였어. 얘는 그냥 외우세요. 외워. 분모가 음수, 분자가 양수. 이럴 때 이런 식으로 써진다. 자, 얘들아, 쌤이 해주고 싶은 말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잘 들어. 요 위에 요 문제 있잖아. 200번 같은 거 풀 때 동일하게 적용되는 논리거든. 자, 여기가 봐봐, 얘들아. 만약 이런 식이 나와. 그러면 그냥 이렇게 다 써도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방금 내가 음수 또는 음수분의 양수, 이거 외에는 그냥 너네가 하던 대로 계산을 해도 결과값이 똑같다는 의미인 거거든. 그래서 얘네를 별도로 빼서 배우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A가 음수고 B가 양수야. 혹은 A가 양수고 B가 음수야. 그러니까 둘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그냥 얘는 그냥 루트 A, B예요. 계산하게 되면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너네가 당연히 이거 두 개 곱한 거 이렇게 쓰는 게 편할 거 아니야. 그치? 편한 대로 써. 편한 대로 쓰면 다 정답이 나와. 근데 음수일 때랑 음수분의 양수일 때만 조심해 해달라는 얘기인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지금 여기서 보면 그 루트 양수분의 루트 음수, 얘는 그냥 양분의 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달라지는 게 없어. 그래서 특수하게 공식으로 안 배우고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200번 풀 때 기억은 맞고, 그 다음에 왜냐면 음이니까 그냥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니은도 양분의 음이니까 그냥 맞고, 그냥 이런 식으로 빠르게 판단을 하라는 얘기인 거야. 내가 200번 일부러 풀어주는 거거든, 얘들아. 202번 풀기 전에 개념부터 익히라고. 그래서 얘들아 200번 같이 보세요. 그냥 기억을 보면 그냥 루트 음수분의 루트 음수니까 그냥 계산하면 돼. 왜? 음수분의 양수가 아니니까. 내가 가르친 꼴이 아니니까. 그리고 2번도 루트 양수분의 루트 음수니까 그냥 합쳐서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의미인 거야. 그 다음에 디귿. 루트 음수분의 루트 양수네요. 마이너스가 앞에 삐져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앞에 삐져나와 있지 않아서 땡인 거야. 그 다음에 리을 볼게. 곱하기 양이잖아. 그냥 갖다 쓰면 돼. 그래서 리을이 맞는 거야. 그 다음에 미음 같은 거는 음수 곱하기 음수인데 마이너스가 안 삐져나왔으니까 틀린 거야. 이거 다 이해되지? 그래서 내가 방금 적어준 요 봐봐, 얘들아. 요 음수끼리 루트 씌워서 곱했을 때 여기 마이너스가 삐져나오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녀석이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마이너스 앞에 삐져나오는 거 이거 외에는 마이너스가 삐져나오지 않고 그냥 단순 연산으로 다 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냥 합치세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것만 잘 고려를 해주면서 풀면 문제의 답이 나오게 돼. 그래서 200번 같은 경우에는 기역, 니은, 리을이 맞아서 3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문제 202번으로 넘어가서 202번에서 여기서는 이제 A가 음수, B가 음수인 조건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루트 B분의 루트 C가 마이너스 루트 B분의 C니까 B가 음수고 C가 양수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거 조건을 토탈을 하게 되면 A도 음수고 B도 음수인데요. C는 양수예요.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제발 기억해줘. 이것도 고3 내내 나오거든? 루트 A 제곱은 그냥 A가 아니라 절대값 A로 나오기 때문에 A의 부호에 따라서 A로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A로 나올 수 있다라고 쌤이 강조를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조건들은 필히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 이 얘기를 왜 하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값 보면 루트 A 플러스 B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절대값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거는 그냥 절대값 있으니까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제곱은 마이너스 절대값 B고,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C제곱은 절대값 C 이런 식으로 써주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얘들아, 루트랑 제곱이 다 나와 있을 때는 무조건 일단 지금처럼 절대값으로 한번 빼놓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에 계산하지 마. 실수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침착하게 부호를 판단을 하면 되는 거야. 그치? 잘 봐 얘들아. A가 음수고 B가 음수야. 그럼 음수끼리 더하면 당연히 음수겠지? 그래서 이 녀석이 음수가 되니까 여기서 나올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올 수 있어야 돼. 괜찮지? 그 다음에 여기 봐 얘들아. 양수야. 양수에서 음수를 뺐단 말이지? 그러면 양수가 되겠지. 전체는. 직관적으로 양수에서 음수 빼면 양수가 돼. 그래서 이 녀석이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나오는 거야. 괜찮아? 얘들아 이거 절대값 이거 부호 따지는 거 잘해야 돼. 그 다음에 이 B는 그냥 음수니까 음수에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되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B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야. 괜찮죠? 그다음 마지막 C가 양수야. 그러니까 그냥 나오게 되면 되겠지. 그래서 요거식만 정리를 해주게 되면 뭐가 나오니? 마이너스 2A에 플러스 2C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 괜찮아?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 2 질문하세요. 풀었어 안 풀었어? 다들 숙제 안 해요. 방학은 나만 노는 날이었단 말이야. 네? 네. 사과를 받아내려고 말을 한 건 아니었어요. 203번 풀어본 사람 어떻게 풀어보려고 시도했어요? 네. 대입하고 나서 어떤 시도를 해보셨죠? 맞죠? 일단 뭔가를 막 해야 되겠지 얘들아. 이런 것도 막 선생님 모양 너무 복잡해서 안 할래요 이러고 그냥 안 풀고 이러면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냥 계속 수학 못하는 거야. 나 이런 얘기 하기 싫지만 계속 못해. 귀찮더라도 해야 돼. 이게 그걸 알아야 돼 얘들아. 내가 귀찮아서 안 하는 건지 할 의지가 없어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어서 안 하는 건지. 만약에 내가 뭐라 하는 거 아니야.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정말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면 쌤한테 진짜 따로 연락을 해야 돼. 그게 제일 상태가 사실 안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일단 7이랑 77을 넣어봐야지라고 생각하고 넣어보기라도 해야 돼. 근데 여기서 넣었는데 모양이 더럽다고 안 풀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별표 풀고 어차피 뭐 앞에서 이차력이 풀어주겠지 막 이래버리는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그냥 나한테 싸리게한테 말하면 돼요. 그래 그러면 안 돼.
학생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 때는 귀찮더라도 일단은 트라이를 해봐야 돼.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할 때 그럴 수 있잖아. 아, 나 진짜 몰라서 못 푸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알죠. 왜냐면 지금 학생이 적은 게 아니잖아. 내가 한 명 한 명 다 풀이 과정을 못 봐줘. 어쩔 수가 없이 학원이니까. 과외가 아니잖아, 얘들아. 과외가 아니다 보니까 너네가 나한테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해주지 않으면 제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고 성적을 올려주고 싶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흐름에 맞춰서 그 다음에 대다수 학생들의 흐름에 맞춰서 수업을 나갈 텐데 혹시라도 그 수업을 못 따라오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나 이거 진짜 나 대입할 생각 안 들었어요.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쵸? 귀찮은 쪽이란 말이야. 맞죠? 귀찮아하면 안 돼. 얘 진짜 해버릇을 해야 돼. 이것도 진짜 다 습관이야, 얘들아. 그리고 모든 공부에 다 적용이 되지 않니? 아, 몰라. 그냥 막 국어 지문 같은 거 하나 길어, 귀찮아. 대충 읽다가 틀리고. 막 과학 같은 거 자료 분석 대충 하다가 틀리고. 결국 다 그렇게 된단 말이야. 어떤 과목이든 잘해질 수가 없어, 얘들아. 그러니까 그나마 쉬운 수학에서 극복을 하란 얘기인 거야. 수학이 얼마나 직관적으로 성적이 빨리 오르는 과목인지 모르니? 정말 빨리 올라, 얘들아. 고등학교 모든 과목에서 비교를 하잖아? 아, 물론 암기 과목 제외. 막 기술과정 이런 거는. 저도 기술과정 7등급 출신이거든요? 아예 안 외웠어. 쌤이 나머지가 다 1이었는데 기가만 7이었어. 고1 1학기 때. 그래서 기가쌤이 진짜 나 막 맨날 째려보고 그랬거든? 그래서 죄송합니다. 막 이러고. 근데 사실 7등까지 뜰 줄 몰랐지. 나도 그래도 수업은 들었는데. 근데 와씨 기술 쪽이 너무 어렵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지식이 없으니까 못 풀겠던데.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3번으로 다 찍었는데 그냥 시원하게 틀려가지고 7등급 뜨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노력하면 돼. 쌤도 타고난 게 별로 없어요. 막 국어랑 영어 이런 거는 물론 국어 내신 때는 1등급 나올 수 있어. 얘들아 진짜 외우고 이러면 압도적인 1은 전혀 아니었고요. 항상 끄트머리 1이었거든. 그러니까 얌체처럼 딱 끝에 들어갔어. 우리 때는 11등까지가 1등급이었는데 맨날 10등 아니면 11등이었거든. 운이 진짜 좋은 거지. 들어갈 실력이 아닌데 들어가게 됐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깨닫고 나면 이제 사실 영어가 제일 재능을 안 타는 과목 같거든. 쌤 생각에는. 그럼 영어 단어 외우면 되잖아. 그냥 구문 해석하면 되잖아. 그리고 막 너무 길고 어려운 지문은 틀리면 돼요. 얘들아 모든 걸 다 맞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안 돼. 틀려줄 건 틀려줘야지. 그래서 내가 수학 선생님이지만 대다수의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수학도 틀릴 건 틀려도 돼. 쌤이 고등학생 애들 내신 대비할 때 있잖아. 다 맞아오라는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 왠 줄 알아? 쌤도 다 안 맞은 적이 더 많아. 내신 시험에서. 쌤도 100점을 맞은 적이 2번 정도밖에 없어요. 내신 시험에서. 나머지는 다 그냥 90점대 아니면 심지어 쌤이 87점을 맞은 적이 있거든? 근데 내가 전교 1등을 했어요. 시험이 너무 어려운 거야. 평균이 28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친 시험지지. 문제가 29문제가 나왔거든. 소문항 포함하면. 근데 나도 풀다가 이제 쌤도 학창시절 때 그래도 수학을 좀 쳤을 거 아니야? 근데 문제를 푸는데 한 14번쯤부터 아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면 내신 때 막히는 문제가 나오면 넘어가야 되잖아. 일단 오케이 13번 넘겼어. 아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나 이러면서 넘겼는데 14번이잖아? 뒤에 문제가 한 26번까지 있었어. 그래서 딱 절반 온 건데 아 근데 14번에서도 막히는 거야. 아씨 뭔가 이상하다. 일단 넘겨. 15번 하면서 내가 17번까지 넘겼거든. 와 이러니까 멘탈이 나가더라고. 심호흡 한번 하고 일단 쉬운 주관식부터 풀었어. 주관식이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 근데 갑자기 객관식에서 앞에 6문제 막 날려먹고 이러니까 심호흡 한번 하고 주관식 풀고 그다음 객관식으로 돌아갔는데 시간이 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쌤이 그 6문제 넘어갔는데 2문제는 풀고 4문제를 다 찍었는데 여기서 하나가 맞았거든. 그 다음에 뭐 주관식에서 뭐 하나 삐끗해서 틀려가지고 84점이 나왔는데 그래서 나는
조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뭐 조진 점수니까 평상시보다. 근데 이제 우리 반에 쌤이랑 항상 엎치락 뒤치락 하던 친구가 있는데 그 애가 79점이 뜬 거야. 그래서 아 이거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하고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뭐가 어려워 시전하는 거야. 얘 또 선생님이 우리 마음을 몰라주고. 근데 까보니까 평균이 28점이라 막 이제 우리 담임쌤이셨거든. 수학쌤이 막 심할서 쓰고 막 돌아다녔어. 얘들아 미안해 많이 어려웠니 시전하는데 이제 나랑 내 친구가 총대 메고 와. 선생님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2학년 때부터 좀 쉬워졌어. 그 쌤이 1, 2, 3학년 다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쌤은 과학중점학교를 나와가지고 두 반이 그냥 계속 애들만 섞여가면서 3학년까지 올라가는 구조였거든. 그리고 여기 담임쌤이 그 수학 선생님이 한 명이 계속 고정해서 올라오는 구조였어. 그래서 내가 이 쌤이 내 담임을 2번을 하셨는데 막 그 쌤이랑 이제 수학 공부 맨날 열심히 하고 그랬지. 그냥 세상에 너무 똑똑한 사람들 많아. 이 쌤은 나는 미물이에요. 이 쌤에 비하면. 서울대 수교과 나오셨거든. 근데 쌤이 막 수리노술 푸는 걸 좋아해가지고 어릴 때 막 수능 문제 풀고 수리노술 문제 풀고 했는데 이 쌤은 아닐 거야. 이 쌤은 눈으로 수리노술 문제를 풀고 나한테 알려준다. 내가 질문을 하러 가면 막 이걸 내가 어떻게 풀어 차녀가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그 교정기 끼신 분이라 막 말투가 되게 어눌하셨거든. 근데 맨날 OMR 카드 한 뭉치씩 들고 다녔어. 그 이면지로 쓰려고. 그러면서 이 어려운 걸 내가 어떻게 풀어 막 이러면서 손은 쓰고 있고 슥 줘. 그러면 그게 정답이야.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나랑 내 친구랑 막 현타 가득 느끼고 막 그랬어. 근데 그 쌤이 애들을 어떻게 알려주냐면 그러니까 그 쌤이 자기는 천재가 맞는 것 같대.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나랑 내 친구를 언급하면서 막 얘네도 머리가 좋지. 근데 얘네도 그렇지 않아. 막 이러면서 얘네도 학창 시절 때 나보다는 멍청한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우리를 막 하는 거야. 막 아까 그 시험 사태 있고 나서의 이야기거든. 막 나는 찬혁이랑 주섭이는 90점 이상이 나올 줄 알았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우리를 대놓고 막 까. 근데 이제 나랑 내 친구 막 이러고 있고. 근데 그 쌤이 얘기를 하길 수학 교육과시잖아. 애들을 잘 인도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천재로 태어났잖아. 그래서 어떻게 알려주냐면 딱 저런 거였어. 그러니까 저런 203번 같은 거를 보고 본인이 아무것도 못 하게 되면 수학을 접으라고 그랬어.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쌤이. 그러니까 이게 말이 과격해서 그렇지 7이랑 77을 넣어보지도 않고 문제를 대할 거면 수학 공부를 하지 말라 그랬어. 물론 당연히 이 문제가 아니었지. 다른 이와 비슷한 수준의 문제인데 대입을 하고 관찰하려고 하는 시도만 해도 일단 5등급은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9등급제 기준으로. 그러니까 너네 기준으로 하면 3등급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뭐가 어려워. 대입해가지고 관찰만 하면 되는데. 그렇잖아. 물론 대입해서 관찰하다가 안 풀릴 수 있죠. 처음에. 근데 이거 3번, 4번 풀면 안 되겠니? 무조건 다 돼. 영어 단어도 한 번에 안 외워지도 3번, 4번 보면 다 외워지잖아. 수학도요. 나는 진짜 쌤이 그래도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잖아. 이 고등학교 과정 공부할 때 진짜 재능 운운하는 게 난 제일 어이없어. 물론 재능빨은 있죠. 누구는 그냥 한 번에 다 이해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나는 여러 번 해야 되잖아. 근데 여러 번 하면 어때? 그렇잖아요. 여러 번 하면 어때? 여러 번 해서 그냥 본인 걸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뭐라도 좀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안 보이면 너네가 뭐라도 해야 이 문제를 풀고 대학을 갈 거 아니야. 그죠? 결국 대학 가려고 있는 거잖아요. 자, 대입해볼게. 이 녀석 식이 2-i의 n제곱분의 i의 n제곱이야. 이거 보고 멀뚱멀뚱 있지 말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를 대입을 한번 해보라고. 7 정도 대입해볼 수 있잖아 얘들아. 그죠? 그 2-i 7제곱에 그 다음에 i 7제곱이야. 얘들아 i 7제곱은 i 세제곱이랑 똑같잖아. 왜냐 i 4제곱 곱하기 i 세제곱이니까. 그러면 이 녀석이 2-i 세제곱분의 i 세제곱 이런 식으로 일단은 써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그런 다음에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라고 그냥 버젓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이 지금 이 플러스 i로 바뀌고 이 녀석이 마이너스 i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겠냐는 거지. 요 정도만 해주십사 쌤이 이제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서 2 플러스 i에 2 마이너스 i 분의 마이너스 i에 2 마이너스 i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녀석은 5분의 1로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저 녀석을 바꾸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야. 천천히 전개를 하면 이런 식으로까지 한 번은 적어주자 이거지. 그 다음에 77. 아 선생님 77 너무 큰데요? 괜찮아요. 2 마이너스 i의 77분의 i의 77이야. 얘들아 그 i의 77제곱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i의 77제곱은 i의 76제곱이랑 i의 1제곱으로 쪼갤 수 있지 않아? 쌤이 왜 i의 76으로 쪼갰냐면 76이 4의 배수이기 때문이야. 4의 배수면 이 녀석이 그냥 1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냥 i의 77제곱이 그냥 i인 거야. 아 선생님 제가 왜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얘도 계산 켤레수를 곱하면 i에 2 플러스 i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저기 5인 거는 그냥 쌤이 빠르게 계산을 한 거야. 위에 거랑 모양이 똑같아서. 그래서 이 녀석을 계산을 하게 되면 5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2i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렇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뭐야? 이 두 녀석 더하는 거였잖아. 이 두 녀석을 더하게 됐을 때 여기 마이너스 2i랑 2i가 사라지게 되고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5분의 2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 정도만 해주십사 쌤이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204번 볼게요. 204번 푼 사람, 풀어본 사람, 시도해본 사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묶어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기에 우리가 얘들아 이 4개를 싹 다 더하면 빵이 나온다? 그죠? 빵이 나와. 왜냐면 이 녀석이 마이너스 1이고 이 녀석이 1이고 사라지고 얘가 마이너스 i이기 때문에 얘랑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i의 1제곱부터 4제곱까지 더한 거는 빵이야 얘들아. 이거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거든. 그럼 봐봐. 분자를 봐봐. 분자가 좀 어마무시하게 생겼어도 i의 101제곱까지 더하라고 했는데 i의 1제곱부터 그 다음에 잘 봐 얘들아. 쭉쭉쭉 i의 99, 100까지 더한 게 싹 다 0이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i의 1제곱부터 4제곱까지 있었어.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이제 25덩이째가 딱 여기가 되는 거야.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i의 97제곱부터 97, 98, 99, 100제곱까지 싹 다 더한 게 0이 되겠지. 그 다음에 뒤쪽에 101이 남으니까 분자가 1 더하기 i의 101제곱 분의 1 마이너스 i 분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이게 Z 복소수입니다. 네 덩어리씩 싹 다 더하면 0이 되니까 분자의 i부터 i 100제곱까지 더한 게 0이 된다라는 논리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분자는 1 플러스 i의 101제곱만 살아남으니까 얘들아 i의 101제곱은 i의 100제곱 곱하기 i로 쪼갤 수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그냥 i가 됩니다. 괜찮죠? 그죠? i의 100제곱 곱하기 i야. 항상 쪼개서 생각해야 돼. 그럼 이 녀석은 이제 켤레수를 곱해주게 되면 1 플러스 i의 전체 제곱이 되겠네요. 얘들아 얘는 2분의고 여기는 2i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i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z가 그냥 i였어 얘들아. 괜찮니?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z 세제곱은 i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z는 그냥 i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7 이거 구하라고 했지? 근데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이기 때문에 그냥 정답은 7이 됩니다. i랑 마이너스 i가 사라지기 때문에 정답을 7로 마무리해줘. 그래서 이 문제에서 꼭 알아가야 되는 거는 우리가 네 덩어리를 합한 게 0이 된다.
이 구조를 우리가 분자에 적용을 시키면 i부터 i 100제곱까지 더한 게 0이 되는 거야. 25덩이가 나오겠지, 그치? 100 나누기 4하면 25잖아?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 그 다음 205번 볼게요. 205번도 우리가 일단 실수화를 한 번은 해줘. z가 뭐가 나오냐면 i 제곱분의 1 플러스 i의 i이기 때문에 얘는 봐봐. 여기서 마이너스 1분의 i 더하기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지. 그치? 전개한 거야. 그럼 이 녀석이 1 마이너스 i로 나와. 괜찮아요? 괜찮니? 응? 그럼 여기서 우리가 z제곱을 때려보면 이 녀석 제곱하게 되면 1이랑 i제곱은 서로 사라져서 마이너스 2i만 남아요. 괜찮니? 괜찮아? 응. 얘들아, 여기에서 습관이 되면 이제 잘 봐. 나 계산 안 할 거야. 얘기하는 것만 잘 들어봐. 지금 이게 순허수죠. 우리가 순허수를 제곱하면 음의 실수가 나왔단 말이야. 그지? 맞지? 음의 실수를 제곱하면 양의 실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제곱을 2번 때려주면 정답이 나오는 거야. 최초의 양의 실수는 순허수를 제곱한 다음에 또 제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연수 n의 최소값은 8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확인하냐? 얘들아, 제곱해봐. z 4제곱이 이 녀석 제곱하면 마이너스 4 나오잖아. 그쵸? 4i 제곱이니까. 그리고 이 녀석을 제곱을 하게 되면 16이라는 최초의 양의 실수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이 이전에는 절대로 양의 실수가 나올 수가 없어, 얘들아.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그래. 왜냐면 우리가 양의 실수를 복소수를 제곱해서 양의 실수를 얻어내려면 무조건 양의 실수를 얻어내려면 무조건 실수를 제곱해야만 되는 형태이기 때문이야. 그렇지? 순허수를 제곱하면 음의 실수가 한번 나왔고 이제 여기서 제곱을 해주면 양의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n의 최소값은 8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1부터 7까지는 선생님 양의 실수 진짜 안 나오나요? 네. 해볼 거면 해보세요. 네. 논리상 절대 나올 수가 없고 근데 항상 이런 태도가 좋아. 못 믿겠는데요? 하면서 본인이 7제곱을 직접 다 구해보는 습관을 가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안 할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할 거고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풀어보면서 쌤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자, 얘들아 206번 볼게. 206번도 봐봐. 우리 계속 똑같은 거 나오죠? 두 루트를 곱했는데 마이너스가 앞으로 삐져나오려면 x도 음수고 y도 음수였겠구나. 이제 보이지 슬슬? 그쵸? 그러니까 206번 같은 거 풀 때는 x도 음수 그 다음에 y도 음수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들아 z가 조금 더럽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으로 한번 쪼개주자. 자, 실수 부분부터 먼저 갖다 적을게. 일단 x제곱 더하기 3x가 눈에 바로 보이죠?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3x 적어주고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18 이런 정도만 딱 적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i가 붙어있는 녀석을 보니까 마이너스 y랑 플러스 1이 보여요. 괜찮죠? 여기까지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뒤에 조건을 봐봐. 복소수를 제곱했는데 음의 실수가 나왔어. 복소수는 뭐일까요? 1번 순허수가 아닌 허수, 두 번째 실수, 세 번째 순허수. 네, 순허수입니다. 순허수가 되려면 얘들아 실수 부분이 0이고 허수 부분이 0이 안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녀석이 0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이 나오려면 여기가 뿔마 4여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해봐. 왜냐면 여기에서 z가 뿔마 4i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이거 우리 아까 수업 시간 때 했던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봐. 일단 이것부터 풀어볼게. 이렇게 2차 방정식 인수분해 꼴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서 x가 마이너스 6도는 3이 나오는데 뭐는 안 돼? 3은 안 돼 얘들아. 왜 안 돼?
위에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려면 A가 음수였어야 됐기 때문에 이 녀석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우리가 y 값을 구할 때 잘 봐 얘들아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4이거나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마이너스 4 이렇게 두 개여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y 값은 마이너스 3이 하나 나오고 여기서 y 값은 5가 나올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 위에 범위에 의해서 음수가 돼야 되니까 양수는 안 되고 음수만 돼요. 여기도 마이너스 6만 되겠지? 그러니까 x, y의 값은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3을 곱해서 18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논리 잘 들어야 돼. 계속 똑같은 논리로 풀고 있는 거야. 내가 오늘 풀어주는 문제가 되게 반복적인 게 많잖아. 그래서 너네가 진짜 복습을 잘해줘야 너네께 돼. 그래서 이런 거 복습할 때 개념 원리도 다시 한번 풀어보고 오늘 테스트 보는 거에도 나올 테니까 테스트지도 풀어보고 오늘 테스트에 안 나오겠다. 그걸 센에서도 한 번 더 풀어보고 저번 시간 거 테스트 복습하고 다 너네 걸로 만들어야 돼. 쌤은요 정말 지금 얘들아 저점 매수해야 돼. 이제 쌤이 수강생이 점점 차오르고 있거든요. 증감수겠지. 그러니까 학생 수가 계속 올라갈 거야. 근데 그러니까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 이번 달이 제 학생이 적은 달이겠구나. 이때 저 쌤을 많이 이용해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 얘들아. 진짜 이거 진짜 꿀 빠는 애들만 봐라. 질문하는 애들만 해. 질문 해야 될 애들은 안 하고요. 꿀 빠는 애들만 봐라. 심지어 괜찮게 잘 하거든.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은 이제 아는 거지. 아, 지금 이 쌤이 그나마 지금 이제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많이 문제를 물어보면서 뽑아 먹어야겠다는 거 알아서 막 새벽에 질문 막 융단 폭격으로 보내는 애들도 많아요. 고2랑 고3 애들 중에 막 하루에 문제를 평균적으로 한 명이 한 3-4문제씩 물어봐. 근데 뭐 그게 이제 본인이 질문을 할 때 쌤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면 질문을 할 때 그냥 이 문제 모르겠어요 막 이래버리면 안 돼. 그럼 내가 질문을 안 받아줘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너네 입장에서 공부를 할 때 선생님 제가 이 문제를요 이렇게 풀어보려고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풀었는데 여기에서 더 이상 제 생각대로 문제가 풀리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리고 쌤은 어차피 새벽 4시쯤 자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그냥 열려있는 사람이야. 너네가 그냥 보내놓고 자면 돼. 이거 얼마나 꿀이니? 자고 일어나면 답변이 와 있어요. Q&A 응답률이 5시간 이내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당근마켓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진짜 하면 꿀을 빤다니까. 근데 이러면 안 돼. 막 그냥 저 쌤이 그냥 앞에서 물론 뭐 내가 설명해 주는 것만으로도 뭔가 이해가 다 잘 되고 본인 걸로 흡수를 해서 뭐 잘 되고 이러면 괜찮지. 근데 내가 볼 때는 안 그렇단 말이야. 질문을 안 하는 애들 중에 대다수가 그렇지 않아요. 왜 활용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만약에 나한테 물어보기 그러면 원장쌤한테라도 물어봐. 물론 원장쌤이 나한테 토스를 하겠지. 막 내가 풀고 원장님한테 보내주면 또 이렇게 중개무역식으로 되겠지. 근데 어쨌든 내가 질문을 받을 때 뭐 단 한 번도 쉬운 질문이라고 내가 막 학생들 면박 주고 뭐 빠꾸 주고 그런 거 한 번도 없거든요. 나는 그런 사람들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야. 막 쉬운 문제 물어본다고 뭐라 하고 그런 거 있잖아. 근데 그런 거는 싫어. 그러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모르겠어요 하는 거 있지. 그냥 풀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안 느껴져서 그냥 나보고 대신 숙제를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내는 애들도 있었거든. 내가 그런 애들한테는 엄청 뭐라 그랬지. 그럴 거면 공부 때려치우라고 많이 그랬어. 그럴 거면 공부를 하면 안 되지. 맞잖아요. 제가 말이 세도요. 공부하면 안 돼. 해도 안 돼. 그 마인드로 뭐 해야 되겠니? 그러니까 머리를 떠나서 마인드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발 공부를 하다가 분명히 물어보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란 말이야. 나는 왜 안 물어본지 모르겠어. 아니 선생님 갱톡이 없어요. 그 오픈 카톡으로 보내세요. 거기 나가요? 그 오픈 카톡
그 링크 다 있잖아. 내가 그 공지사항으로 등록시켜 놔줄게. 아니면 내가 너한테 겐톡을 하나 보내줄게. 그런 식으로 해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방금 내가 한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질문 보낼 때 그냥 무지성으로 보내지 말고, 선생님 제가 이까지 했는데 나 못하겠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제시해 주세요. 쉬운 문제도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막 뭐 센 A 스텝을 물어봐도 내가 정말 친절하게 다 답변을 해줄 거니까. 근데 물론 A 스텝만 물어보면 내가 심야 클리닉을 부르겠지. 여기 지금 심야 클리닉 조만간 모여야 되는 거 알아? 지금 쌤이 한번 상태 쓱 봐가지고 안 되겠다 싶으면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밤 11시 한 11시쯤에 내가 줌으로 너네 다 부를 거야. 여기서 공부해야 돼. 나머지 학습이야. 근데 그거 어. 아니 왜요? 말씀하세요. 아니 화면 끄는 다음에 화면 꺼요. 근데 화면 끄면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다 물어보지. 그리고 내가 그 정도로 해주는데 너네가 공부 안 하면 그것도 대역죄야, 얘들아. 나도 그 시간대 내가 수업하고 싶겠니? 우리 서로가 그렇잖아. 서로가 하기 싫지만, 하지만 나는 학생들이 뒤처지면 안 되니까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인 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돼.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거 못하잖아? 뒤에 다 못해요. 무슨 의미가 있니? 문제 풀다가 끝나도 돼요. 그러니까 제발 뒤처지는 학생이 없이. 지금 이 시기에 뒤처지면 그 나중에 아예 복구가 안 돼, 얘들아.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하기 싫어도 우리 공부를 해주세요. 근데 물론 내가 뭐 학생들 한 명 한 명마다 내가 상담을 한 적은 없어서 내가 너네가 어느 진로를 희망하고 그런 거를 내가 모르잖아. 그지? 뭔가 부담스러울까봐 내가 1대1로 상담을 요청하지는 않거든. 근데 그래도 여기 이 자리에 있다는 건 그래도 수학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온 거 아니야? 근데 또 이것도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아니 이러다가 갑자기 무용한다고 튄 애도 있었고, 저 이제 내신 다 끝나서 괜찮아요 하면서 튄 학생도 있었고, 별의별 학생들이 많아요. 뭐 예체능으로 빠질 수 있지. 응원합니다. 본인이 예체능 쪽으로 타고나는 게 있으면 하셔야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고 공부를 해야 되면요, 지금 이 겨울방학을 잘 활용을 하세요. 아시겠죠? 저점 매수하라니까, 얘들아. 진짜 내가 만약에 학생이 더 많아져가지고 질문이 포화가 되면 내가 뭐 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 시스템 하에 내가 싹 다 봐줄 수 있을 때 이거를 잘 활용을 해야 돼. 학생이 많아지면 우리도 조교를 쓰겠지. 그럼 조교가 너네 질문을 받아주잖아. 근데 내가 그거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조교를 쓰지 말자고는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거든. 왜냐면 뭐 나한테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하는 학생이 없으니까 아직까진 널널해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질문해야 될 것 같으면 질문하면서 그러면서 합시다. 아시겠죠? 질문해. 다 질문 보내야 돼. 본인이 공부하다가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이 에바다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본인이 막 맞는 게 없고 맨날 막 다 틀리고 안 잡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괜찮아. 지금은 그래도 돼. 근데 우리가 막 3, 4월 달에 그러고 앉아있으면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많은 과목을, 얘들아, 만약에 내가 너네 다 성적대를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모든 게 다 고만고만하면요, 한두 개만 선택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만 현실적인 거야. 내가 본인이 국어, 영어, 수학이 다 3등급 아래다. 물론 아예 안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그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얘기인 거지.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으로. 물론 그 도태되는 과목이 수학일 수 있지만, 근데 내가 봤을 때 이제 예체능 아니면 수학은 도태시키면 안 돼. 무조건 일단 수학은 깔고 가야 되고,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국어 또는 영어를 선택을 해야 돼. 이거 내가 약팔이 아니야. 내 전공이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돼. 나는 진짜 현실적으로 지금 수학을 못하면 아예 대학을 갈 수가 없어서.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들. 자, 이 문제 한번 보자. 이 문제도 우리가 왜 2n제곱으로 줬을까 한번 의심을 한번 해봐야 돼. 굳이 2n제곱으로 줬어요. 먼저 제곱을 해달라는 의미야.
이게 지금 이 복소수 문제도 그렇고 너네가 나중에 고2, 고3을 가도 꼭 2n제곱으로 표현되는 문제들이 있거든? 이렇게 나오면 제발 제곱부터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제곱부터 먼저 해줘야 돼. 이 얘기가 뭔 소리냐면 이런 식으로 바라봐달라는 얘기인 거야. 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좋냐면 지금 1-i의 제곱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i만 남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렇죠? 봐봐. 또 순호수의 거듭제곱이란 말이야. 이 녀석이 뭐가 돼야 돼? 2n 곱하기 i가 돼야 돼. 그죠? 그러면 내가 얘를 변형을 시킬 건데 어떤 식으로 쪼개는 게 좋을 것 같이 보이냐면 얘를 2랑 마이너스 i를 곱한 녀석으로 한번 쪼개서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각각을 제곱을 때려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괜찮아? 괜찮죠? 2만 따로 빼내고 마이너스 i를 이런 식으로 따로 한 다음에 이제 지수법칙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야. 얘들아 이렇게 적고 나면 뭐가 보여요? 2의 n제곱에 i랑 똑같다잖아. 그러면 2의 n제곱이 서로 사라지네요. 선생님 그럼 문제가 마이너스 i의 n제곱이 i가 되면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죠? 그럼 봐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 수 있겠지. 시끄러워서 미안해.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 수 있고 이때 n이 홀수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n이 홀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n이 홀수면 일단 이 녀석이 플러스가 돼서 이 여기가 i가 그냥 i가 나왔으면 좋겠거든? 쌤 생각에는? 그럼 여기서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 자 만약에 n이 짝수라면 봐봐 얘들아. 여기가 그냥 1이 되어버리겠지.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i에다가 짝수 제곱을 하면 허수가 나오질 않아. 마이너스 1 또는 1이 나올 거야.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i의 4제곱이 1이잖아. 그러니까 이 뒤에 i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서 짝수일 때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였다가 짝수 제곱을 취해. 그래 이 덩어리로 보자 얘들아. 자, 요 위에 걸로 봐. 요 위에 걸로 보면 만약에 내가 n이 짝수였어. n이 짝수면 이 녀석이 마이너스 1 또는 1만 나오는 게 보이니? i 제곱 또는 i 4제곱으로만 나오고 여기 마이너스 1은 어차피 짝수 제곱하면 1이 될 테니까 그래서 n이 짝수면 안 되고 이제 홀수여야 돼. 이제 홀수일 때만 생각을 해서 풀어보게 되면 자 홀수일 때는 n이 홀수일 때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이니까 그냥 마이너스가 살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는 그냥 i의 홀수 제곱인 거야. 근데 이 녀석이 i가 나와줘야 되거든? 그러면 저 i의 홀수 제곱이 마이너스 i여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괜찮니? 이 녀석이 마이너스 i가 나와줘야 앞에 마이너스랑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i에다가 홀수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i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i의 세제곱, i의 7제곱, i의 뭐 11제곱 이런 애들밖에 없을 거거든? 그지? i의 세제곱 마이너스 i고 그 다음에 이제 i의 4제곱씩 곱해지면 서로 똑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일반화를 시켜서 쓰면 4n 플러스 3입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 단 n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팅해주면 되겠지. 그런 다음에 뭘 구하래? n의 개수를 구하래? 미안해 n이 문제에 있었구나. 그럼 저기를 그냥 k 같은 걸로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n이 4k 플러스 3 같은 이런 정수면 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n의 입장에서 보면 3, 7 쭉쭉쭉 이렇게 가서 100 이하까지 세야 되잖아. 100 이하까지 세야 되니까 쌤이 여기를 4k 플러스 3이라고 둔 이유는 뭐냐면 k에 대충 몇이 들어가면 최대값이 나올 것 같아? 생각해보자. 이 4k 플러스 3이 100 이하여야지. 그치?
맞지? 100 이하의 자연수 n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k에다가 쌤이 10몇 정도 들어가면 돼? 24 정도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96에다가 3도 하니까 99로 딱 100 직전이 될 것 같아. 그치? 그 다음에는 이제 103 정도가 돼가지고 터져버리지. 그러니까 K가 24까지야. 근데 K는 몇부터 가능하지? 4K 플러스 3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아 미안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K 값은 0부터 가능하겠네. 그래서 0부터 24까지의 개수니까 정답은 25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수 n의 개수는 25개로 구해줘야 돼. 0부터 24까지여가지고. 쉽지 않죠? 이렇게 되면 자연수 n의 입장에서 보면 3, 7 쭉쭉쭉 99까지 다 세워준 거나 진배 없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다 노가다를 띄워서 개수를 구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 쌤처럼 이렇게 식을 세워서 요 k 값의 요 범위로 구해도 되고 두 번째 그냥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걸로 개수를 구해도 되는데 근데 그렇게 구하려면 결국에는 또 저식을 세워야겠죠? 그러니까 아이디어 차이긴 한데 결국에는 4K 플러스 3으로 와가지고 풀어야 돼.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08번 자 208번 볼게 얘들아. 이런 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데 루트 값이 4개나 나와 있지 그치? 그러면 쌤이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 음수랑 양수랑 곱했을 때는 그냥 뭐 합쳐지고 막 곱해질 때는 마이너스 앞으로 삐져나온 다음에 곱하고 그 성질을 써먹을 거거든 얘들아. 한번 잘 봐봐. 내가 일단 다 적어볼게. 처음에 나와 있는 게 x 플러스 1이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x 마이너스 1 세 번째 나와 있는 게 1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마일 마이너스 x 이렇게 4개가 나와 있지. 자, 이 4개 알맹이의 부호를 다 각각 따져볼게. 자, x 플러스 1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무조건 양수죠. 이 1을 x가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음수가 아무리 커봤자 마이너스 1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돼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음수겠죠? 이해되니? x 플러스 1이 양수고 x 마이너스 1이 음수고 얘들아 1 마이너스 x는 그럼 뭐 같아? 왜냐면 x가 커도 1이 안 되니까 1보다 큰 양수를 1에서 빼면 당연히 양수겠지.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야 양음은. 그러니까 네 번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는 그쵸?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음수를 이 마이너스 x가 아무리 양수로 커봤자 1이 안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못 이겨서 음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호를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여기까지 적어 놓고 생각해 얘들아. 쌤이 아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었냐면 양음끼리 곱했을 때는 그냥 합쳐줘도 된다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막 뒤쪽이 그거 이제 결국 양수랑 음수랑 곱하면 음수이기 때문에 막 i를 뽑아내고 막 그렇게 돼야 돼. 그럼 좀 싫잖아. 그래서 쌤은 어떻게 하고 싶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 이 음수 쪽이랑 곱했을 때 그냥 마이너스 적고 루트 갖다 씌운 다음에 여기 x 마이너스 1에 마일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그냥 적어버리면 된다고. 이게 우리 아까 저 200 뭐 몇 번이니 저거 206번? 206번 문제 풀 때 루트 x 곱하기 루트 y가 마이너스 루트 xy 나오는 조건이 xy가 다 음수일 때였잖아. 그거 똑같이 써먹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이런 식으로 써놓고 그 다음에 요 양수랑 양수 쪽을 한번 보면 이 녀석은 뒤쪽에 x 플러스 1이랑 1 마이너스 x 그냥 이런 식으로 적으면 돼. 얘는 양수니까 뭐 마이너스 삐져나오고 할 게 없어. 이해되죠? 그리고 얘들아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 얘가 지금 합차 공식인 게 보여야 돼. 안 보이면 전개하세요. 이거 전개하면 1 마이너스 x 제곱 나오거든?
1-x제곱이 나오고 얘들아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녀석도 1-x제곱이 나와. 보이니? 보여? 그리고 1-x제곱은 항상 0보다 큽니다. 1이 안 되기 때문에 x가.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앞에 있고 루트 양수 곱하기 루트 양수꼴로 됐지. 그럼 그냥 합쳐줘도 된다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어떻게 바뀌냐면 마이너스 루트에 1-x 제곱의 제곱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안에 알맹이가 똑같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 녀석은 절대값을 씌우고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절대값 1-x 제곱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나오겠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1만 곱해주게 되면 정답은 x제곱 마이너스 1로 정답을 마무리를 지어주면 돼. 이런 식으로 구하는 문제야. 지금 중구난방으로 막 곱하고 막 그러면 안 돼. 이 문제 절대 안 풀리거든. 그렇게 곱하면. 뭐 이럴 수는 있어. 잘 봐 얘들아. 얘네끼리 곱하고 얘네끼리 곱해도 풀리긴 해. 근데 그러면 이제 또 루트 음수 곱하기 루트 음수니까 마이너스 뽑아내고 막 또 막 그런 식으로 풀어야 된단 말이야. 뭐 이거는 뭐 관점 차이긴 하지. 근데 쌤은 요 양양을 묶는 게 조금 더 편해 보이겠다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